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나로호에 이어서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되는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우주로 날아갑니다. 한국 우주 산업의 성장성과 미래 그리고 기업 가운데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도 이제 우주에 가는 국가들이 된 건데요. 이번에 이제 누리호 발사의 의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다 기억하시죠? 나로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합니다. 네. 나로호가 2008년도죠. 재밌게도 근데 실패를 했죠. 1차, 2차 실패를 하고 3차 때 2013년도에 성공을 했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누리호의 계획을 실패 와중에 세운 게 누리호입니다. 왜냐하면 누리호는 2010년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2010년에 계획을 세워서 2022년 내년 10월까지 12년간 1조 9,572억을 예산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색다르고요. 당시 나로호를 좀 우리 회상을 해보면 당시 나로호는 100kg짜리의 위성을 300kg까지 올리는 위성이었거든요. 근데 발사체를 다 빌렸죠, 사실은. 러시아에서 기술을 인수했고. 예. 사실은 첫 번째라서 의미는 있었지만 순수 우리 기술은 아니었는데 이번 누리호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100kg가 1.5톤까지 올라갔습니다. SLBM. 어제 뉴스를 하나 장식했던 북한의 SLBM을 쏘아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누리호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주 유력하죠. 그리고 그 당시 300kg였는데 누리호는 600에서 800kg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케일이 커졌고 또 다른 것은 러시아 발사체가 아니라 순수 우리 기술로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 순수 우리 기술로 하는데 이 기술 우주 수송을 할 수 있는 국가로는 7번째 국가가 됐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하는데 사실 선진국의 요건 중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죠. 그래서 이번에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이고 또 600에서 800km까지 대륙간 쏘올린 국가로는 19번째입니다. 우리가 9번째 국가가 되고 가장 최근에 신고한 국가는 북한이었죠. 2012년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거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관심인데요. 네. 이번 누리호 발사체 제작과 또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이 종합업체가 제일 중요하죠. 한국우주죠. 네. 여기가 첫 번째 우주산업 관련된 핵심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두 번째 기업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 누리호의 핵심 발사체, 그러니까 1단 75톤짜리 4개 액체 로켓인데 1단, 2단, 3단 로켓을 전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위성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 이게 세트랙 I라고 지난 3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M&A를 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에라진 넥스원 그리고 구조체죠. 이 구조체를 만드는 두원중공업. 이 정도 기업들이 현재 우주 산업에서 관심을 이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사실 누리호 발사 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해봤는데 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하락이 디데이가 오면 밀리긴 하는데 최근에 보면 그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못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영원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 역사적인 날이고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렇지만 그 순이익으로 따져보거나 매출을 따져보면 사실 영원한 일이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한 투자가 앞으로 더 진행되는 일이죠. 물론 많은 그 글로벌 그 어떤 진단 그 컨설팅 업체들은 2040년이 되면 1조 달러 정도까지 우주 산업은 커질 것이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그 매년 3.1% 정도의 성장률을 보면서 커질 것이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 순이익이나 이익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요원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버진 갤럭틱이 지난주 어제죠 주가가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우주 관광 셔틀을 쏘아 올리는 게 사부기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당장 주가로 반영되기에는 좀 무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버진 갤럭틱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주항공 산업은 뭐 국내 우리가 누리호 발사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차원을 넘어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참여해서 우주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정말 요원한 일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로 보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들은 꽤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게 우주산업 2.0 혹은 뉴스페이스 시대라 그러죠. 네. 우리는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해서 세계 7번째 국가라고 막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술은 굉장히 고전적인 기술이죠. 왜냐하면 최초의 발사를 성공한 러시아가 1957년입니다. 그러니까 74년 전이죠. 스푸트니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다음에 58년이고 맞아요. 네. 일본이 1970년에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가 1980년이고 이렇게 보면 고전된 기술인데 그때는 왜 그러면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우주산업 1.0이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우주산업이라는 건 국가 간의 산업이고 국가의 어떤 국력을 자랑하기 위한 산업으로만 이제 본 거고 이번에 완전히 달라진 건 이게 바로 스페이스, 뉴스페이스. 네. 거기 세 가지 업체가 있죠. 스페이스 X, 테슬라죠. 그리고 아마존이 하는 블루 오리진. 그리고 이번에 버진 갤럭틱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관에서 민으로 바뀐 거죠. 민으로 바뀌면서 우주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완전히 전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시장성을 좀 보고 있는 것이고 우주 산업은 지금 이야기하는 단순히 관광, 뭐 사람들이 호기심, 뭐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주에서 여러 가지 수송, 통신, 그 기반된 기술이 확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우주 산업에 대한 시장성이 1조 달러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궤도 위성, 통신, 뭐 지금 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특별히 이제 우주항공에 국내에서 관심을 뭐 한국항공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 기업 가운데서는 한화그룹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우선 하나그룹의 큰 축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우선 하나그룹이라는 것이 방산으로 시작한 그룹이죠. 방산으로 그룹 시작인데 그 하나그룹 한 축은 원래 화학이었습니다. 예. 화학이었는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삼성 4개사를 하나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갖고 온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테크인이죠. 삼성 테크인이죠. 네. 삼성 테크인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전신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난 3월이었죠. 그 김동관 사장이 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이 스페이스 허브의 수장이 되겠다라고 한 것은 향후 하나의 사업의 포트폴리오에서 화학, 수소, 태양광 또 하나가 우주라는 우주에는 당연히 우주 산업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는 모빌리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그 스페이스 허브를 만든 것 같고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주 산업은 단순히 뭐 우주에 수송을 한다거나 로켓을 쌓아 올린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과학 기술의 가장 그 총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통신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업의 시너지를 확장시켜 보겠다고 해서 하나그룹의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포텐셜로 지금 지정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있고 기업 지배 구조도 그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단에 기업들을 배치시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M&A를 통해서 계속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에 대한 허브를 지금 만들고 추진 중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화그룹도 한번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한화그룹의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때가 우리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뭐 화학이나 방산, 금융 이렇게 있는데 방위산업 쪽이 사실 꽤 오랫동안 해왔고 이 우주항공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계열사가 4곳이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우선 그 한화 자체가 화약으로 시작한 그룹이 한국화약이죠. 한국화약이죠. 예. 그 시작한 그룹이고 이 한화가 방위산업 쪽은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묶어놨습니다. 보시면 주 하나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간 지주 역할을 해요. 중간 지주 역할을 하면서 방산, 한화 디펜스죠. 그리고 시스템, 정밀기계,
그다음에 하나 파워 시스템, 하나 테크인 이 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간주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엔진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 엔진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우리 국산 전투기 엔진도 여기서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주 관련된 엔진도 만들어서 이제 엔진 위주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하나 방산 쪽에서 만드는 게 우리 말하는 소위 K1 전차라든지 전차 같은 걸 여기서 만듭니다. 미사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냥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고, 하나 테크인은 시큐리티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 파워 시스템은 뭐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원래 하나 그룹의 SI 기업을 분리시켜서 만든 게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업체를 지금 묶어놓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간 지도사 역할을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역사 또 지금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은 삼성 테크인으로 봐야 됩니다. 네. 삼성 테크인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1977년도에 만들어졌죠. 이게도 이제 원래는 방산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 시대였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는 방산이라는 산업을 각 그룹에 하나씩 맡겼어요. 네. LG가 맡긴 게 LIG가 넥스원이 됐고요. 네, 넥스원. 삼성에 맡긴 게 삼성 테크인이 된 거죠. 각각 맡겨서 만들어진 삼성 테크인이었고요. 이 회사가 87년에 상장을 하고 2000년에 삼성 테크인으로 사업명을 변경한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사업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네. 그 구조 개편의 첫 번째가 바로 삼성그룹의 방산 계열인 삼성테크인, 삼성생밀화학 같은 것을 하나와 딜을 합니다. 그때 이 삼성테크인이 2015년도에 하나로 인수가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하의 방산, 시스템,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런 사업들을 자회사로 분할하면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면 됩니다. 네. 상당히 성공한 빅딜로서 지금도 이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화로서도 그렇고 삼성으로도 그렇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 그룹의 여러 메인 기술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상반기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곳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업체들은 사실은 PBR이 좋지가 않죠. 항상 1.0 정도밖에 보질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실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실적의 상반기에 한 2조 9천억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난 상반기 누적보다 30%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984억을 정도 했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메인 매출이 어디냐면 방산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40%를 하고 엔진이 24% 정도를 하고 나머지 이제 시스템 이런 데서 한 20% 정도를 하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매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짐덩이로 여기고 있었던 그 하이 계열사들의 매출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올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건전한 실적 성장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고요.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체 치고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조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나 ROE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방산업체 하면 사실은 국가기관 산업이라 돈은 안 되지만 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그룹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성 측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측면에서 좀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역시 볼 거는 현재 방산업체의 성장성은 사실은 국가의 예산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크게 보지는 그래서 PBR 한 배 정도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 산업 쪽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엔진을 만들어서 뭔가 납품하고 엔진에 대한 기술력 이런 걸 보기보다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적인 구도 그러니까 우주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어떻게 시너지를 해서 이끌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산업을
단순히 기술로만 가져갈 거냐, 하청업체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서비스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가 향후 포텐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인수했던 셀트렉 아이 같은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저는 더 인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산업과 기간 산업에 대한 시너지를 만드는 그림을 그릴까가 가장 핵심이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켓주미는 내일 발사되는 누리호 관련해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한화그룹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